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짱변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장성규 변호사와 함께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법안 강화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장성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예, 어떻게 잘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봄이 와서 이제 점점 더 바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네. 최근에 그 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그 학교 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호사님, 이 현재까지 어떤 학교 폭력 사건이 있었는지 네. 그간의 좀 굵직한 사건들부터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안 그래도 앵커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여자 프로 배구 리그에서 활동 중이던 예. 이재영, 이다영 자매들이 쌍둥이 자매. 예, 중학교 때 동료 선수들을 괴롭혔다, 폭행했다, 이런 폭로가 시작되어서, 예. 활동을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비롯해서 남자 배구에도 번졌죠. 그래서 송명근, 김경섭이라는 남자 배구 선수들도 지금 학교 폭력에 휘말려는 지금 이제 사태가 벌어졌고, 그렇죠. 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 프로 축구면서 해외에서 또 활동했던 기성용 선수도 그러니까요. 또 이 학폭 논란의 대상이 됐죠. 네, 또 일단 최근에는 밝혀진 건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 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자신도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도 밝히면서 어쨌든 현재 주장하고 있고. 예. 또 걸그룹 에이프릴인가요? 그게 이나은 씨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광고 중단 조치까지 당한 상태. 그다음에 또 드라마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들, 신인 배우 최예빈 씨인가요? 그분도 지금 또 논란에 있고. 아유, 또 참. 어제 이틀 전에 보니까 또 프로그램 달 떠는 강에서 지금 뜨고 있는 젊은 배우인데 지수라는 친구인가요? 그분 현재는 그 프로그램 하차 요구하는 전자청원도 5천 명을 넘었다 하더라고요. 예, 참. 근데 이제는 보니까 스포츠계, 연예계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또 네. 심지어는 최근에는 내가 폭력을 당했는데 예전에 그 폭력을 가한 친구가 지금 현재 경찰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들도 학교 폭력 사실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현재는 그래서 거의 학교 폭력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그 현재 논란이 된 사건의 그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에 미성년자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만큼 이 철저한 관리하고 이제 교육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당시. 네. 그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예, 우선 학교 폭력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의는 보통 이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이런 등등의 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그 신고 접수가 되면 처음에는 사안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긴급 조치로서 그 서면 사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또 접촉이나 보복행위 금지를 명령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봉사활동도 시키고 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를 위한 출석 정지라든지 학급을 또 바꿔주거나 아니면 전학을 시키거나 최종적으로 퇴학까지 시키는 그런 처분들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인 절차고 형사적으로는 학교 폭력을 원인으로 해서 일반 형사 절차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과거에, 그러니까 당시에 폭력 행위를 두고 지금 와가지고 법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이렇게 지났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텐데 이 학교 폭력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들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공소시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폭력의 개념 안에 들어있던 각 죄명들이 있죠. 상해라든지 폭행, 예. 협박, 강요 예. 그런 죄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죄명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10년 정도예요. 그래서 단순 폭행 경우에는 한 공소시효가 5년, 상해의 경우에는 7년, 중상해, 상해를 가해서 거의
불구에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중상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예. 근데 현재 최근에 문제되는 학폭 미투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난 경우가 많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공소시효 형사적인 책임을 떠나서 예. 그 유년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가해자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뭐 덜불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공론에 비추어서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무리 철 모르던 시절에 행동했던 행동이라도 폭력 행위는 그 책임은 기한이 없다. 유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많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처벌은 너무 사는 아니지만 예. 현재 미성년자들 특히 촉법 소년들은 이미 그 우리나라의 법이 허술하고 관대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는 몇 쪽짜리 반성문하고 합의 노력으로 뭐 그때 상황만 모면서 하는 경향이 지금 만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면 예. 잠재적인 가해자들이 한테 위하력 또는 예방적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겠죠. 형사적인 처벌은 강화할 필요성은 지금도 있다고 봅니다. 이 학습 효과가 생긴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폭력은 강한 처벌을 좀 받는다라는 그런 학습 효과를 좀 뭡니까? 그렇죠. 받을 수 예, 있도록 쉽게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인생을 망친다는 그렇죠. 학습 효과를 가지도록 해줘야 되죠. 예.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가르치려면은 이게 좀 법적인 절차가 좀 또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장 변호사님. 네.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